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일이 꼬여 사람 관계도 어색해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뭔가 불운한 일들이 생겨.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이렇게 이상하게 흐를 때가 바로 운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삶은 아무 이유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언제나 변화의 예고로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일정한 에너지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려면 이전의 패턴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운이 트이기 전에는 무너짐의 시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모든 게 잘못되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자꾸 엇갈리고 심지어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죠. 하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인생의 시스템이 다시 정렬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새로 짓기 위해 기초부터 허무는 것처럼 운의 전환도 반드시 붕괴를 통과해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기 전에 진통인 거죠. 그 진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일이 갑자기 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외로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 자신을 지탱하던 루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불운이 아니라 운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가는 전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전환기 심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때 잠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내면이 새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의 혼란은 우리 삶의 시스템이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새 에너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계획은 틀어지고 인간관계는 어긋나며 몸과 마음이 함께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며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인생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있는 순간입니다. 삶이 스스로 재정렬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틀과 관계, 습관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그걸 불운으로 보면 무너지지만 정리의 과정으로 보면 비로소 견딜 수 있습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의 시기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 속에는 새로운 운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고요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이상한 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운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이 떠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멀어지고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거나 어느 날 문득 이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외롭고 배신당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삶이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에는 주파수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거나 내면이 변하면 예전의 파동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건 의도적인 단절이 아니라 에너지의 불일치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로 가려면 나를 묶고 있던 관계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 곁에 있던 사람 중에는 나의 불안과 상처를 기준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나를 볼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사람을 맞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운이 트이기 전에는 관계가 자주 흔들립니다. 싸움이 잦아지고 이유 없는 거리감이 생기며 예전엔 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익숙했던 부정적인 대화, 반복되는 불평, 습관처럼 주고받던 필요한 관계의 언어들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이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새롭게 정렬되고 있다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성장에 따른 관계의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 무의식은 더 이상 이전의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좋은 관계는
오래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멀어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변한 걸까? 하며 자책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이 바뀌는 사람은 반드시 관계의 정리를 겪습니다. 이 시기엔 특히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떠나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내 곁에 남는지가 앞으로의 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운이 트이려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때로 빈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빈자리를 외로움으로 느끼면 불운이 되고 기회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운의 문이 열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모든 성장은 고독을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 그건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길로 초대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의 이상한 고요함은 결국 선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울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를 택하지만 운이 트이는 사람은 두 번째를 택합니다. 그들은 손을 놓고 받아들이고 기다립니다. 그때 운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잃는 일이 잦아집니다. 일이 꼬이고 계획이 틀어지고 돈이 새어나가고 기회라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불운처럼 보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하지만 인생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잃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 운이 바뀌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손실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 안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운의 순환을 막고 있을 때 삶은 스스로 그 막힌 부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때로는 돈으로, 관계로, 혹은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억울한 손실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사실은 막힌 운의 통로를 뚫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통제 상실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은 언제나 내 의지 밖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다가올 때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네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을 때가 됐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붙잡으려 하고 억지로 복구하려 합니다. 그 결과 손실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 시기의 이름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낡은 믿음, 익숙한 패턴, 그리고 이미 의미가 끝난 일들이 이 시기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낡은 잎이 떨어지듯 운의 순환도 새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에 낡은 것을 먼저 떨어뜨립니다. 철학적으로 이건 비움의 법칙입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강제로 우리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이름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끈다. 이 말은 곧 통제할 수 없는 사건조차 우리의 성장과 조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죠. 운이 트이기 전의 손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머물던 단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당신의 시야를 새롭게 확장시킵니다. 이름은 끝이 아니라 확장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잃은 것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은 다시 막힙니다. 운이 트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억지로 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법을 압니다.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 당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언제나 공간이 생긴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쥔 걸 잃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 이제 내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운이 트이기 직전 대부분의 사람은 이상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고 모임에 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익숙하고 편했던 공간에서도 이유 모를 낯섦이 느껴지죠. 그건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재정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언제나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외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파동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생각과 감정의 층이 천천히 재배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트이기 직전에는 외부 자극이 차단됩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약속이 끊기고 심지어 일이 잠시 멈춘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고요함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의 거리감이 커집니다. 예전엔 쉽게 흥미를 느꼈던 것들이 시들해지고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귀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삶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의 당신을 잠시 정지시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로 드러나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에너지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조용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이 정적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운이 막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멈춤이 아니라 다시 흐르기 전의 고요함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이 문장은 운의 흐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이 시끄러울 땐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용해질 때 비로소 운의 방향이 잡힙니다. 고요함은 정체가 아니라 집중된 에너지의 응축입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 삶은 당신에게 조용히 들어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시기를 견디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건너갑니다. 이 외로움의 시기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려면 기존의 소음이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운이 아니라 운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작은 감정, 사소한 직감,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 그게 바로 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미세한 신호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 외로움은 필연적입니다. 그건 삶이 당신을 한 단계 위로 올리기 위해 잠시 주변의 소음을 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는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과 대화할 줄 압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운의 흐름을 진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 인생은 종종 익숙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이 흔들리고 늘 하던 일이 갑자기 막히고 순조롭던 일상이 이유 없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인간관계나 습관까지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론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붕괴입니다. 삶은 정체를 가장 싫어합니다. 에너지는 늘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틀 안에 멈춰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이 바로 운의 전환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균열을 나쁜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지? 왜 예전처럼 잘 안 될까? 그 질문 속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지만 사실 그 흔들림은 삶이 새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변화를 막습니다. 내가 오래 머물렀던 공간, 관계, 습관은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삶은 스스로 붕괴를 선택합니다. 이 붕괴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듯 인생도 일정한 시점마다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운이 트이기 전의 혼란은 바로 그 해체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자아 재구성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변하고 그에 따라 행동, 습관, 가치관이 재정렬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만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운이 트인다는 건 결국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일이 재미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심지어 그동안 열정을 쏟았던 일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그 길이 맞았지만 지금은 그 길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마치 강물처럼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오던 물줄기가 바뀌려면 먼저 기존의 길이 막혀야 합니다. 그래서 막힘은 다른 길이 열리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변화는 부정에서 시작된다. 부정이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죠. 당신의 인생이 지금 낡은 형태를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새 운이 들어오기 위한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창조합니다. 그래서 운이 트이기 전에는 반드시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잡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걸 붙잡을수록 삶의 흐름은 더 거칠게 흔들립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삶이 당신에게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해라고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모든 붕괴는 방향을 바꾸기 위한 전조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새 질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바로 당신의 운이 다시 짜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방을 치우고 싶고 옷장을 비우고 싶고 오래된 물건이나 연락처를 삭제하고 싶어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젠 정리해야 할 때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 욕구가 아닙니다. 삶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본능적인 정리 반응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외부의 공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외부 질서를 바꾸려 합니다. 그게 바로 정리의 충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SNS를 비우거나 사람 관계를 정리하는 것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삶은 새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이 트이기 직전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비워집니다. 이건 불안이 아니라 순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의 명확화입니다. 그전에는 머뭇거리던 일들에 대해 갑자기 마음이 정리되고 결단력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사람은 나와 더 이상 맞지 않다. 이 일은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운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정체성의 재정렬 단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감정적 분화가 일어나죠. 이때 우리는 오래된 감정의 잔재를 정리하고 그동안 억눌렀던 욕망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일종의 내면의 리셋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생각, 습관, 관계의 구조가 모두 다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기의 정리 충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만해야겠다. 이제 충분하다는 직감만이 남습니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삶의 본능적인 지혜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비움의 의식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공이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죠. 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운이 트이기 전의 정리는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의식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버리고 싶어질 때
그건 이미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은 항상 정리, 정화, 창조의 순서로 흐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정리 욕구는 바로 그 첫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겨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에너지가 멈춰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일, 설레지 않는 사람, 감정이 식은 공간. 그건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운이 들어옵니다. 삶은 늘 움직이고 싶어 하고 그 움직임이 새로워질 때 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운이 트이기 직전의 정리 충동은 삶이 스스로를 새로운 질서로 재배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두세요. 그 비움의 공간이 곧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신뢰하는 순간 운은 이미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